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하마스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안이 미흡하다며 라파에서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계속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민정수석실 부활을 포함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는 오는 9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최해병 특검법 거부권 여부 등 현안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8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내내 이어지던 비는 오늘까지 조금 더 내린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안을 거부하고 있어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일단 하마스가 먼저 휴전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 정치국장이 카타르와 이집트의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관리는 이어 이제 공은 이스라엘 점령 세력에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측의 발표 직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임박했던 가자지구 라파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بدنا هدنة يعني كتير انبسطنا لأنه كبت 7 شهور كبت وإحنا يعني كتير يعني مضغوطين كتير. 다만 하마스가 수용하기로 한 휴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와 하마스 관리들은 이스라엘군의 가자 철수를 대가로 단계적인 인질 석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휴전 제안에 대한 이스라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반응 나왔습니까? 네,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석방을 위해 라파 작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휴전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마스의 제안이 우리 요구에 미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휴전을 위한 대표단은 파견하기로 했다며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휴전 수용을 동맹국들과 논의하겠다며 라파 작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We're currently reviewing that response, and we're discussing it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Director Burns, as you know, is there, and he's working this in real time on the ground.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라파에서의 지상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대와 하마스의 휴전 수용 속에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 공격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하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재임 시절부터 주장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또다시 딴지를 건 겁니다.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ey make our television sets, they make ships, they make everything. And I give them great credit. We've been defending them for many, many decades, as you know.
하지만 미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최소 32개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이 4만 명이라고 주장했지만 CNN은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 의회와 합의한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 미군은 약 2만 8,500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임 이전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고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거란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13.9% 인상된 뒤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냈고 매해 분담금을 올리고 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2,896억 원을 냈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6개월가량 앞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해 도덕성 논란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84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창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은 곳곳에 조명을 비추며 아파트 내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들 대피 좀 시켜주세요. 어제 오후 서울 제기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84명이 대피하고 그중 4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서양양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경북 울릉군에서는 인근 암산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돌이 떨어져 달리던 관광버스 천장이 뚫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낙석 파편에 맞거나 놀란 관광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울릉군은 비와 강풍 영향으로 낙석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 장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장모 씨는 30분 넘게 인질극을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바람막이에 남색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걸어옵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된 40대 남성 장모 씨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30분 동안 대치한 끝에 장 씨를 체포했고 피해 여성은 손을 베이는 등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장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사전에 범행 계획하셨나요? 취재진 앞에서 횡설수설하던 장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젯밤 법원은 장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가 여성을 위협하는 데 사용한 흉기는 생활용품 매장 안에 있던 걸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홍수로 200명 넘는 사람들이 숨진 아프리카 케냐에 이어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도 사상 초유의 살인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200명에 육박하고 15만 명이 집을 잃었는데 또 큰 비가 내릴 전망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도시가 온통 물에 잠겨 건물들은 지붕만 보입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야 할 축구장은 황토물로 가득합니다.
도로에는 자동차 대신 작은 배가 떠다닙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와 홍수로 브라질 남부 히우그랑지두스주는 497개 도시 가운데 345개 도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정부는 어제까지 호우로 83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실종됐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14만 9천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나 지인의 집에 몸을 피했습니다. Porque agora que nós vamos conseguir contabilizar, chegando em lugares que estavam inacessíveis por deslizamento, localidades submersas, a gente ainda, infelizmente, tende a ver esses números aumentarem muito.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물이 빠진 도로를 보며 망연자실합니다. 82 anos de idade, é a primeira vez que eu vejo isso aí. Já vi outras enchentes, né, mas igual essa não. Primeira vez. 문제는 비가 더 내릴 거라는 겁니다. 브라질 국립기상청은 히우그랑지두스 남동부 지역에 폭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4시간 동안 100mm 넘는 비가 내리고 초속 27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기도 전에 추가 호우가 예보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건을 의결합니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이후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1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의료계가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교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5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는 모두 8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함께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만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제기 6호기까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개발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고 시제기와 기술 이전 등을 받는 구조로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천억 원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3월에는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제공동개발 관련 분담금 납부를 포함해서 지금 인니 측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3분의 1로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그만큼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국 경제가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기밀을 빼갔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KF-21 해외 수출 확대를 고려해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있어 외교적인 사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절충 합의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정부는 개발비 1조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사업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민수 검사,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대명사처럼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진짜 김민수 검사가 사기 사건을 수사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김민수 검사의 활약, 이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김모 씨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숨졌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그 후로 김민수라는 이름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최근 그 보이스피싱 목소리 속의 김민수 검사와 같은 이름, 같은 소속의 실제 검사가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선배들이 너 무슨 사건 하고 싶냐?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김 검사에게 온 제보는 중국 동포로 신분을 위장한 사기 사건으로 범인은 충격적이게도 한 언론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4억 원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권모 회장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장 신분을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중국으로 도망갔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좀 여권 사진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 피해자들과 통화하면서 이름을 대자 보이스피싱 아닌지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연락할 때 요령도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입니다. 라고 하고 제 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피해자분들과 저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시작하면은 조금 의심을 덜 받긴 합니다. 네. 진짜 김민수 검사의 다음 목표는 가짜 김민수로 대표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부산에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어린이날을 맞아 아기 옷과 현금 3만 원을 기부한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기초생활비를 받는 부부라고 하는데 이런 따뜻한 선행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한 지구대 앞입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자신의 몸만큼 큰 상자를 들고 힘겹게 걸어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나오자 상자를 바닥에 둔 뒤 황급히 사라집니다. 상자 속에는 아기 옷과 과자, 라면, 그리고 현금 3만 원과 함께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해당 여성의 남편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라고 본인을 소개한 작성자는 첫째가 장애 상급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서 폐지 팔아 조금씩 모은 돈으로 물건을 샀다며 더 많이 돕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10월 27일에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화재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 폐지를 팔아 모은 돈 4만 5천 원을 같은 지구대에 두고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건데 기부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훈훈하고. 경찰은 과자가 든 상자를 어려운 아동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사람들이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제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이 기준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줄이 풀린 큰 개 여러 마리가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뭐야, 어떡해? 아, 어떡해! 주인 품에 안겨있던 푸들은 목숨을 잃었고 주인도 다쳤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불광동에서 맹견류인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자 정부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에 대해서 사육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성화 수술 등 필수 요건을 갖춘 개를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질 평가를 받는 개는 우산을 펼쳐도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산 펼치기 등 12개의 자격을 통과해야만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질 평가를 3번 불합격하게 되면 견주의 동의 없이 개를 안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상 그 반려견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아이들 다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특정 견종만 지정해 맹견으로 분류하는 등 개의 공격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견종은 맹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맹견이 되기도 하고 충실한 반려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처럼 개의 공격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견주가 위험한 개를 다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이 이번엔 회의록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 제출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회의록이 없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복지부 장관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며 시작된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하며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까지 모두 26차례 열린 이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과학적인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임의협집행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고 협의체가 법정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록을 만들면 엇박자가 날 수 있어 남기지 않기로 전임의협집행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고 전임의협 관계자도 처음부터 회의록 없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출범한 새 의협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 국가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면서 일본은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록 대신 다른 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없는 기록을 두고 정부와 새 의협집행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편 의료계의 파업이 2달을 넘기면서 종합병원들의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다음 달부터 교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는데요. 이 다른 병원들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희대병원을 비롯해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받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면서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경영난을 겪게 된 탓입니다. 오주영 원장은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말 재정이 1,0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며 존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보직수당과 성과급을 반납하게 하며 지출을 줄였지만 매일 억 단위로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좀 두려움도 있죠.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징역 못 받잖아요. 지방 종합병원들도 인건비조차 대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선호해 떠나면서 평소에도 수익이 부족했는데 수술과 진료까지 줄이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충북대와 울산대병원 등에선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란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에 속하는 서울의 상급 병원들도 무급 휴가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등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주말 어린이날을 맞아 스타들의 통큰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매년 어린이날마다 1억 원을 기부하고 있는 가수 아이유 씨부터 배우 고민 씨, 박보영, 김고은, 안효섭 씨, 또 그룹 에이티즈 홍중 씨 등이 아이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이유 씨 소속사 측은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받으며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스타들이 낸 기부금은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들과 또 전국의 가족 돌봄 청소년 등을 위해 쓰이고 또 국내 여성 청소년 속옷 지원 사업비와 양육시설 아동의 문화체험을 위한 활동비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이 판다를 닮은 판다견 2마리를 공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의 한 동물원은 이달 초 판다견의 입간판을 세워 홍보하고 있는데요.
입장권에도 판다견 미팅이란 문구와 함께 판다견 사진을 인쇄해놨습니다. 판다견은 긴 줄을 서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판다를 쏙 빼닮았지만 강아지처럼 걷고 꼬리를 흔드는 이 판다견은 사실 중국 토종견인 차우차우를 판다처럼 보이도록 염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도 곰과 비슷한 외모인데 염색 때문에 더욱 판다 같은 모습이 된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의 털을 염색하는 것이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를 두고 갑로들박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공연을 위해 브라질에 도착한 팝스타 마돈나의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현지 시각 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변을 가득 메운 구름 인파 앞에서 마돈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마돈나의 공연을 보려고 1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관객이 모이면서 코파카마나 해변이 세계 최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공연은 2022년 데뷔 40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월드투어의 마지막 무대로 무료 입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마돈나는 2시간여에 걸쳐 특유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매료시켰는데요. 가수와 팬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직 개편을 통해 빠르면 오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을 윤석열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민심을 핑계로 사정기관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도 민심을 제대로 듣고자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실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배치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초대 민정수석엔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이 유력 검토되면서 야당은 대통령실이 사정기관 장악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 민심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과 달리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논의는 더딘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3실장 7수석 체제로 재편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편 이번 주 목요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3년 계획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 정도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개최는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오해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고자 한다며 질문에 제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별도 일정 없이 기자회견에 대비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은 법리상 문제를 언급하며 거부권을 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와 맞물려 신중한 입장을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에 민심 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는 등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사정기관 장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첨예한 현안들의 원론적인 답변에만 머물면 야권의 공세 빌미만 줄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통의 방식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기조도 변화할지, 이를 통해 여소야대 속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할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 쌓아온 국민들의 물음에 충실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등의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300만 원 명품백 받은 사건은 모르는 척한다라고 하면 불공정하고 부당하지 않은가. 국정기조 전환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묶어 종합특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의혹과 최혜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했는데 모두 굵직한 수사 경력이 있는 특별수사 검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되는 등 인력 보강도 이뤄졌는데 모두 반부패 수사부 등 특별수사검사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방향과는 상관없이 본격적인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오는 20일 이후로 일정을 조율 중이고 선물이나 뇌물을 받은 정황들을 우리가 취재한 것도 있고 해서 다른 범죄 혐의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김 여사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참고인인 만큼 어떻게든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직접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김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는 조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뒤면 문을 닫지만 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특위가 끝나냐는 비판 속에서 특위 위원들이 이번 주 유럽 출정을 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반 넘게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난달 말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선호를 조사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을 내놨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소득 보장이라는 게 높아졌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40년이라서 40살이 되면은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됩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 끝에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면 특위도 사라집니다.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합의안 한 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금투기위원들은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출장을 떠납니다. 외유성이라는 비판과 우려 속에 연금투기는 여야 합의를 위해 꼭 필요한 출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경준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출장 국가는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이라며 절차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출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금특위는 극적인 합의안 타결을 굳이 나라 밖에서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일본에서는 파파카츠로 불리는 신종 원조교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중년 남성과 사귀면서 돈을 받는 건데요. 유력 정치인의 원조교제 사실이 드러나고 억대 사기 사건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스로를 마법 소녀라고 칭하며 유흥업소 경험을 공유하는 옅은 핑크색 머리의 여성. 世界の平和を守る人妻 JK 魔法少女リリちゃんクソ客 2년 동안 50대 남성 3명에게 1억 5천만 엔, 우리 돈 약 14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는 25살의 와타나베 마입니다. 젊은 여성이 데이트의 단계에 따라 중년 남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이른바 파파카츠 활동을 한 겁니다. 심지어 돈을 가로채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자를 만들어서 1만 엔의 여성들에게 팔아 사기 방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800만 엔이 선고됐지만 추정 피해 금액이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頂き女子って SNS とかで心が寂しい男の人に近づいて体の関係なしで金をいただく女子のこと、なんとおじさんから諸々で3億円もいただいたらしい。弁護士として断言すればリリちゃんがやってることはただの詐欺罪。 더욱이 범죄 수익 일부를 유흥업소 남성에게 준 것이 드러나 이 여성의 닉네임인 이타다키 조씨는 올해의 유행어에 오를 정도로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파파카츠가 SNS로 확산하면서 유력 정치인의 부적절한 교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一方、同じ安倍派に所属していた宮沢前防衛副大臣は議員辞職願を提出しました。今後発売される週刊誌報道などが理由とみられます。 현지 언론은 20대 여성의 12%가 용돈벌이 차원에서 파파카츠 경험이 있다고 전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커가면서 목격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을 만들어내 돈을 벌기 쉬운 파파카츠, 즉 원조교제 유행을 다시 불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제철 과일인 수박이나 참외가 나오고는 있지만 가격표를 보면 비싸서 선뜻 바구니에 넣진 못하는데요. 이렇게 값비싼 국내산 과일 대신 망고스틴이나 키위 같은 수입 과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망고스틴과 키위가 진열돼 있습니다. 보기 드문 수입 과일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꼭 국내산은 아니어도 되고 그냥 오렌지나 키위처럼 요즘 가격 내린 것들 좀 많이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최근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망고스틴과 키위 등 수입 과일의 관세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곳 대형마트의 뉴질랜드산 키위 매출은 63%, 태국산 망고스틴 매출은 41%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에 들어간 체리도 작년보다 4배 이상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내산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제철 과일인 참외는 1년 전보다 45% 비싸고 수박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수박하고 참외를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비싸서 일단 할인하는 품목들 보고 있어요. 다만 최근 들어 생육이 호전돼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할인 행사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수입산 다변화 등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년 만에 10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고공행진하던 월세 가격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월세 수요가 빠진 만큼 그 수요는 전세로 몰려들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중순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의 월세 계약이 70만 원대에 체결됐습니다. 같은 면적의 매물이 100만 원 선에서 계약되는 것에 비하면 낮은 가격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아파트 월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감지되는데 실제 지난해 말 111만 원까지 치솟았던 월세가는 10%가량 하락했습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99만 원으로 1년 만에 100만 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2억 원을 웃돌던 평균 월세 보증금도 1억 9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세가 낮아지는 원인은 수요가 감소해서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전월세 전환율 떨어진 것도 있고 시중은행 금리가 안정되고 월세 수요가 줄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아직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반응입니다. 신규가 아닌 갱신일 경우에는 저렴하게 나오는 수가 있고요. 월세는 그렇게 우리가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에서 줄어든 수요가 그대로 전세 시장으로 몰리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타사 콜서비스 사용을 막은 충북 개인택시 운송조합 충주시 지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타사 콜서비스 이용한 조합원을 징계한 충주시 지부의 결정이 개인 사업자의 활동을 심하게 제한했다 판단했는데요. 충주시 지부는 충주 브랜드콜 사용을 강요하면서 카카오택시 가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국산 카네이션 거래가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 수는 지난해보다 37%나 줄어들었는데요. 국산 카네이션이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지역의 빌라 숫자가 1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는 1,400건을 넘겨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란 나라를 아시나요?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로 카페트 공예로 유명한 곳인데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자랑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카페트를 만나러 가보시죠. 거리 곳곳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요.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잠시 가던 길을 멈춰 카페트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카페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카페트가 거리를 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카페트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중세부터 시작된 카페트 제조 기술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2010년엔 유네스코가 카페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인류 무형유산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색을 가져 더 아름답다는 아제르바이잔의 카페트. 마치 한 폭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네요. 미래에도 지금처럼 숨을 쉬고 산소를 자유로이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기를 발전시킨 최초의 산소 광합성 유기체, 미세 조류를 활용한 연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거리에 심어진 나무들 옆에 한 기기가 작동 중인데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도시의 산소를 생성해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면 일반 나무보다 10배에서 50배는 더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최근 일부 지역에 산소 생성 효율을 높이는 2개의 광생물 반응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치 250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역사 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은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 골동품 수집가의 집이라는데요. 예멘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멘의 수도 사나 중심부에는 특별한 가정집이 있는데요. 예멘의 유산보호 애호가 아마드 알 아와미 씨의 집입니다. 이곳에는 수공예품과 골동품들로 집안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그 나라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58세인 그는 다른 소비를 포기하면서도 300년 된 문화예술품 등 다양한 유적품들을 사 모았는데요. 그 결과 특별한 유물이 많이 모였습니다. 워낙 많은 유물 덕에 다른 여러 예멘 문화 애호가들까지 매료시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에 최고 3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2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18도 선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는데요. 그래도 어버이날인 내일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고 기온도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8도, 부산은 15.9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18도, 대전과 광주는 17도 등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요즘이죠.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제철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5월부터 6월까지 제철인 매실이 있습니다. 매실은 매실청, 매실주, 매실장아찌까지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유기산이 풍부해서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불량 해소와 피로 회복,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5월의 대표적인 보양식품인 장어도 있습니다. 장어에 함유된 콜라겐과 비타민 E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